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우리 뭘로 얘기합니까 항상?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절대 완전은 오래간만에 그렸습니다. 수, 목, 화, 토, 금. 여기서 오행은 먼저 했듯이 이 원운동의 순환 단계에서 어떤 기준점을 놓고 각각 그 특성을 표현한 거라 했죠. 목은 시점부터 뻗어가는 개념을 표현한 거고, 화는 뻗어가다가 분산되는 개념, 토는 더 이상 뻗어가지도 분산되지도 않는 현상이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새로 출발했다 돌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벌려서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결실을 거둔다, 걷어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가 어떤 운동을 막아주는 역할과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죠. 걷어들이는 역할, 막는 역할,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변화가 생깁니까? 인생 자체를 목화는 양지침은 이 토를 거쳐서 땅을 묻히면서 저승세계로 간다고 칠 수도 있죠. 여기는 금수는 음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 중에서 아니면 인사물체에서 토, 흙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놓은 거고, 요 분산되는 특성을 불이라는 거하고 연관시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목, 뻗어가는, 처음에 또 뻗는 특성, 뻗어가는 특성을 나무라는 거하고 연관시킨 것이죠. 처음에 뻗는 특성.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은 이 뻗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특성을 금이라는 것들하고 야무진 개념을 하고 해서 쇠라고도 하고 돌이라는 개념으로 연관을 시켰던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응축돼서 원위치로 들어오는 시점을 우리는 물이라는 걸로 연관을 시켜놓은 것이지, 그 특성의 어떤 부분들을 연관시켜놓은 것이다. 이게 단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이 부분을 대비해서 얘기할 때 목은 나무 같다. 어떤 뻗어가는 성정이. 그리고 화는 불 같다. 토는 뭐 흙 같다. 아니면 금은 쇠 같다. 수는 물 같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수리까지 나중에 적응시키고 뭐 색깔까지 다 적응시켜서 나중에 추론할 때 그걸 다 따진데, 그것은 부차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리가 목은 38목이라고 해서 뭐 300만 원이 들어옵니까? 800만 원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적중하는 것은 감흥에 의해서 적중이 되는 것이지 논리에 의해서 적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겁니다. 이걸 얘기해서 자, 뭐 어떤 사람이 수에 태어나면은 그냥 사람이 자꾸 물이 처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가도 우위를 못 올라가고 자꾸 밑으로만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어불성설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토.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사주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자들이 질문을 가끔 해요. 선생님, 예, 토가 사주에 없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한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여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중에 사주 논리에서 목을 기준으로 칠 때 이 토가 재성이라는 개념을 치고, 그냥 칠 때도 토를 돈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이게 없으면은 정말로 돈이 없냐, 사업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불성설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있어서 좋은 사람도 있는 것이지, 이거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금과 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오류를 발휘하는 게 또 뭡니까? 여기서 나무, 물, 불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그냥 그 자체의 특성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행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특성을 나타내고요. 오행의 특성, 각각 5가지 특성. 그렇죠? 목화, 토, 금, 수 특성. 이때는 나무, 물, 불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생, 생과 극운동하는 것, 생극운동을 하는 것. 생극운동. 이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럼 생극운동을 할 때를 나무, 불 이걸 대입시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생극운동은 이 특성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생극운동은 여기서 대입시킬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나무가 불을 생하고, 물론 우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뭐 불을 잘 태워주니까요. 불이 토를 생해준다. 그 다음 뭐 토가 금을 생해준다. 뭐 금이 수를 생해준다. 뭐 어떤 사람 하다 보면 뭐 불로써 뭐 흙을 구워주면 딱딱해지니까 흙을 생해주는 거다. 흙이 불 딱딱해지면 그게 흙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흙은 흙대로 있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그 다음에 또 극을 얘기할 때 뭐 토가 물을 극한다. 아니면 뭐 수가 불을 끈다는 건 누구나 논리가 많습니다. 맞지만 토가 불을 극한다. 아니면 뭐 나무가 목을 극한다. 자,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무가 흙을 극합니까?
나무하고 목이 상극입니까? 고양이하고 쥐처럼? 원칙은 항상 원칙인 겁니다. 원칙이란 뭐냐? 상생이란 단계가 형성된 것은, 오행의 상생은 뭘 의미하냐? 목과 화 관계가 생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생을 해줘야 한다는 걸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 그래서 원칙이 벗어날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현실 세계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변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어머니와 자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야, 누구 엄마는 누구 애를 그렇게 아껴준대? 이거 얘기거리 됩니까? 안 되죠. 왜? 조건 없이 키워준대? 다 합니다. 그렇게. 왜? 그래서 부모의 관계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부모들이 어머니가 애를 갖다 버렸다 싶으면 어떡하면 그때는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칙을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 저쪽 김 씨가 옆집 아저씨를 데렸더니 옆집 아저씨를 그냥 옆집 애가 울길래 갖다 그냥 길거리 놓고 왔대. 뉴스거리 되지 않습니다. 대신 도덕적으로 좀 안 챙겼다 욕을 먹을지 몰라도. 왜? 그건 이런 관계가 생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건 생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닌 거죠. 즉,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대? 뉴스거리입니까? 누가 엄마 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대? 그럼 뭐라 합니까? 어디 아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면 그때는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관계는 항상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애가 깡패를 때리고 왔대. 그럼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순된 개념인 것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생과 극을 얘기하는데, 자, 나무가 흙을 극한다. 우리는 처음에 오행을 공부할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외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머릿속에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억지로 만듭니다. 나무를 갖다가 나무가 흙을 팝니다. 뿌리로. 그럼 나무가 흙을 뿌리로 판다 해서 흙이 빨아먹힙니까? 죽습니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이라는 존재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흙이 없으면 그 받침이 없는데, 그럼 물은 어떤 게 생겨준다고 쳐야 됩니까? 흙이 물을 극한다.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억지입니다. 세상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억지 가지고 논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러니까 지금 일부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모카토 홈스를 이렇게 특성 가지고 적용시켜야 할 이유를 가지고 이걸 운동성 가지고 적용시킨 거죠. 즉, 그 여자는 백합 같다는 개념을 그 여자의 또 다른 면에 가지고 무조건 적용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이 얘기인 거죠. 코끼리 꼬리는 뱀 같다는 거 하나 가지고 겨울잠을 코끼리 제외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실제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고전 사조학에서 틀림없이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은 오행은 틀림없이 기와 질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질이 뭉쳐진 것은 목화토, 나무, 물, 불 이런 거일 수 있고 나머지는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주 억지로 나무가 뭘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나무가 흙을 파헤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웃어주시든지 생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어떤 경우로 나무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그렇게 나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목극트라이로 오행 논리가 많은다 치면은 자 봅시다. 불이 죽은 흙을 살릴 수 있다. 이거 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생. 흙을 살릴 수 있다. 그럼 흙이 죽은 물을 살릴 수 있다. 흙이 죽은 물을 살릴 수 있다. 생. 그럼 물이 공기를 살릴 수 있다. 죽은 공기. 생. 공기가 불을 살릴 수 있다. 생. 이 관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생 공기, 공기생 불, 불생 흙, 흙생. 이걸 물론 오행으로 치다면 화, 토, 수, 목으로 칠 수도 있겠고 바람이 목이니까 아니면 이건 공기니까 또 다른 화로 칠 수도 있을까요?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논리 억지 논리라고요? 여러분 이 논리를 우리가 만약에 나무가 흙을 극한다, 흙이 물을 극한다 이런 논리를 성립시키려면 이 논리도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논리냐고요? 이거 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오행으로 이렇게 쳤지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쳤습니다. 서양에서는 모카토 홈스를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카토 사행, 4대 요소죠. 이게 물, 공기, 불, 흙. 이 개념을 서로 죽은 불을 공기가 살리고 실제 바람 불으면 불 잘 타지 않습니까? 이 공기생 불이라 해도 되죠. 그리고 죽은 흙을 불이 생하고 우리도 화생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들은 여기는 또
죽은 물을 흙이 생한다 하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새가 생한다 하는데 돌에서 흙이 나옵니까? 아니 땅속에서 물이 폭폭 쏟아납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더 논리적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물에 공기를 생한다. 물속에서 바람이 나오든 물속에서 나무를 쳐 생하든 간에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행은 변화라는 개념이 먼저 전제가 된다. 변화와 특성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에서 역학의 역에서도 역이라는 개념, 주역의 모든 개념은 변화의 학문인 겁니다. 그럼 서양은 변화가 없습니까? 서양 변화. 서양에서도 누굽니까? 우리 유명한 이렇게 헤라클레스 말고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거 주장한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그다음 이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누구나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건 항상 변화한다. 역은 변화라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물론 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 사상의 도가의 천마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뭡니까? 도라고 이렇게 딱 규정지으면 항상 도가 아니다. 내지는 도라고 이미 규정질 수 있는 것은 도가 참된 도가 아니다. 뭐라고 이름하면 그 자체는 참된 이름이 아니다. 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도 인간과 물의 개념,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뭔가 타올라서 변화되는 변화 현상들을 가지고 그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물과 그 사람의 어떤 특성들, 물 아니면 불 이런 특성들을 같이 본 거죠.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존재. 나 소지학이라는 존재, 석가소지학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30대에 나와 20대에 나와 10대에 나와 내가 아니란 얘기죠. 군인이었던 나, 사업가였던 나, 지금의 나, 아니면 또 어떤 나, 선생이나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변해가는 것들. 변화와 그다음에 기존적인 특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행설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논리가 서양도 이런 논리가 있었고 이건 우리 말이 서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하죠. 특히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억지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행은 상생상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순환이 됨으로써 순환되는 운동 형태를 운동 다음 운동과 운동 상태를 보는 것을 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운동이 하나 걸러 있는 것을 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논리에서요?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제까지 뭡니까? 상선점. 음양 중에서 중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중이 빠지면은 극이고 음양을 둘이 마주보는 음양의 시각이 뭡니까? 둘이 마주볼 때는 극이고 중간자가 표현하면 생의 관계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 바로 가운데 하나 빠진 것은 극, 있는 것은 생. 하나 걸려는 극, 옆에 인접해 있는 것은 생. 이것이 상생상계의 논리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지 여기 처음에 오행의 특성을 가졌던 그 특성으로서 상생상계에 도입시키려고 억지로 주장을 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들이 갈수록 이렇게 3000% 빠져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바닥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바닥은 어디입니까? 오행의 특성에서 가장 바닥은 수입니다. 수는 뭡니까? 물을 의미하죠. 물은 뭡니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을 의미합니다. 자, 수.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공부한 게 뭡니까? 사주학을 공부하려고 친다면 사주학이 목이라고 실체라고 치면 사주학을 공부하기 위한 모든 기본 학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의 학문을 한 거죠. 그리고 수락이라는 모든 동양학이라고 친다면 이미 목의 학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모든 근본 원리인 수를 얘기하니까 아마 언젠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듣는 그 시간에 뭐 이거 있었죠. 뭡니까? 우리 이거 상선약수라는 거 우리 공부 한번 했었죠. 상선약수. 뭔 얘기입니까? 지극한 선은 수와 같다. 이 선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도하고도 같이 칠 수가 있죠. 지극한 물은 도와 같다. 이 사람은 이 노자 이분은 인간 세계 모든 가장 지극한 완전된 것을 가장 도라 합니다. 도로 가는 길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 중에서 물이 가장 도하고 비슷하다. 물의 특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먼저 했을 서양 철학의 가장 근거 누굽니까? 밀레토 수학파의 창시자 탈레스죠. 이 탈레스 역시 마찬가지. 탈레스는 물로 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소를. 물론 이때 물로 친 거하고 이건 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로서 이루어졌다. 물이 가장 기본이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 차이가 뭡니까? 동양은 어떤 학문들을 신비주의 내지는 동양은 거의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밑에 학문이 있다 치더라도 그들의 학문을 거의 답습이나 그 학문 속에서 울타리가 있다면 서양은 자꾸 분산되고 반복되면서 그 또 다른 것들 개인의 특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요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 이분은 그 과학자라고 볼 수도 있죠. 수학자, 기하학자, 수학자, 과학자. 뭐 언젠가 제가 지금 얘기를 잘못한 적이 한번 있었는 것 같은데 먼저 했듯이
이등변 삼각형의 양 밑변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 내지는 이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피라미드 높이를 옛날에 아주 오래 있는 날이죠. 그 옛날에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태양의 그림자가 이렇게 한 사람의 그림자가 태양의 그림자가 그 실제 키와 똑같아질 때 그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딱 표시해놓고 그 길이를 재므로써 피라미드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상당한 과학자, 기하학의 창시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얘기를 일설에는 그 장사꾼, 상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인 출신. 서양 철학의 모든 종주는 상인 출신인 탈레스입니다. 우리 노자 선생은 뭡니까? 도서관장, 주나라의 도서관장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관직을 많이 왔다 갔다 한 정치 출신이고요. 자, 이런 요 특성들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물이라고 얘기했고 동양에서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물. 여러분, 물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물에 왜 그렇습니까? 노자가 그 도덕경에서 표현했던 물의 특성은 뭡니까?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낮은 데로 임합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물 없이 하나도 살 수가 없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근본이 물이고 우리 사주학의 가장 근본도 자부터 시작하듯이 수, 자평명리라고 표현하듯이 수, 모든 게 근본이 수입니다. 12운성에서 포태양, 절태양은 어떤 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잉태되기 직전 그 전반 개념을 얘기하죠. 근데 물은 어디에 다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현실 세계는 조금 더 도와주면 엄청 생색을 많이 냅니다. 도와준 거 이상으로. 우리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즉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해주면서 항상 잊어버리고 계산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도와준 거는 잊어버리고 도움 받은 걸 기억하라고요. 물은 이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다투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항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노자는 물이 가장 도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말 난 김에 물 한번 몇 가지 더 볼까요? 물. 첫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언제고 누구한테 필요하지만 필요한 존재. 절실하게 꼭 그러나 생색을 내지 않는 존재. 두 번째, 항상 낮은 자세로 음한 자세. 또 세 번째, 이 얘기가 결론은 뭡니까? 물은 항상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순리대로. 물이 가다가 말입니다. 물이 딱 바다가 이 뚝이 가로막고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타고 넘어갑니까? 물이 바로 아니죠. 어떡합니까? 기다리죠. 언제까지? 이렇게 쭉쭉 차올 때까지 기다리면 차고 나서 그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데 순리를 항상 따르죠. 그럼 물이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높은 데 낮은 데로 이렇게 내려가지,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예, 선생님 봤다고요? 예, 어디요? 분수 같은 건 쫙 물이 뻗어오른다고, 분수 같은 건? 예, 물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분수같이 뻗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푼수라고 부르죠. 푼수입니다. 이 물은 푼수 같은 물인 거고. 그럼 또 봅시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현실에 상당히 적용을 잘합니다. 지나치지 않죠. 자, 내가 내모진 어떤 틀에 갇혀있던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오면 내모진 걸 유지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긴 또래에 있던 물이기 때문에 강에 가서도 나는 그 긴 또래의 어떤 긴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항상 네모져지고 파란 그릇은 파라면 그 길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지고 항상 현실에 적용을 잘합니다. 어디든 간에 뭔가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디든지 적용을 잘합니다. 바로 이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현실에 적용을 잘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물이 한번 화가 나버리면 도가 지나칠 때는 정말 무섭게 세상에 밀어붙이는 그런 무서운 역할도 합니다. 헤일이나 아니면 몰루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정말 이 공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부고 도의 공부입니다. 자, 우리 이 한번 물을 본받아 봅시다. 우리 도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장 지극한 선, 물 같다는 선. 자, 물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양 오행설을 다시 바라보라겠죠. 오행에는 그 각각 5개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 상생과 상극의 운동이 있다. 그 특성과 상생, 상극 운동을 혼동해서 이렇게 물질로 대입시켜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노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뭡니까? 그 우리 물같이 순리에 적용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